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3일 최병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민주당 30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에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액션이 뭐냐 이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조만간 기자회견을 갖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 그 부결 직전에 아마 어떤 식의 제안 이걸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게 아마 전당원 투표와 같은 일종의 재신임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재명 체포동의안 전국이죠 지금. 당 밖에서도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제 참여연대라는 곳에서 참여연대 잘 아시다시피 친민주당 계열의 시민단체다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문재인 정부와 참여연대 민변 이거는 완전히 한쪽 진영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논평이 나왔습니다.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현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주거 부정과 도주 우려는 생각하기 어렵다. 검찰이 주로 내세우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와 혐의의 중대성이지만 검찰은 이미 1년 반의 수사를 통해 관련자 구속 기소, 민주당사 포함 다수의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원석 검찰총장 조사도 수사팀은 충분한 물적 인적 증거와 서면 서류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완전히 민주당적 시각이죠. 민주당적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적 시각. 심지어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아니 지금도 인멸할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거는 검찰 시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 친명계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이 이화영,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 다 구속돼 있는데 찾아가서 알리바이를 만들라는 건 뭔가 조작을 하라는 얘기죠. 내지는 자 이제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으라는 얘기죠. 털어놓지 말고. 이런 게 증거인멸 행위죠. 다른 게 증거인멸 행위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완전히 무시하고 참여연대가 이제 이재명 감싸기에 나섰다. 이렇게. 참여연대 논평의 주장은 결국 이게 그 검찰권을 정치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반면에 비명계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이낙연계라고 하는 신경민 전 의원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결시킬 경우에 그걸 가지고 사방에서 비난을 받으면 정당 지지도가 내려가지 올라가겠나. 중간에서 관망하는 분들, 사실은 이게 중요하죠. 민주당 지지자, 국민의힘 지지자, 중간에서 관망하는 분들. 지금 신경민 전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관망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들도 이번에는 이게 첫 번째 체포동의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소환과 구속영장과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오히려 정확한 진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상임고문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신경민 전 의원과 같은 생각을 권노갑 고문이 얘기를 했습니다. 동교동계 좌장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역사에 길이길이 이어나갈 수 있는 민주당의 전통은 잊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여러 번 체포동의안이 오겠지만 이번에는 의총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따라가자. 다음번에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당대표로서 책임있는 행동으로 솔선수범,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해 줬으면 하는 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시키지 말라. 다음번에는. 이번에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엔 부결시키고, 다음번에는 부결시킬 게 아니고 가결을 시키든 아니면 방탄국회를 열지 말든 이렇게 해서 여하튼 법원이 판단을 받아보자. 그게 떳떳하고 당당한 거다 하는 얘기를 동교동계 좌장이 수십 년 정치를 그것도 현장에서 배운 사람이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뭐 이재명 대표의 가장 강력한 멘토라고 알려져 있는 이해찬 고문, 이번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가 이재명 당대표를 잡는 게 목적이지만 그걸 계기로 당을 흔들어 깨려는 게 목적이다. 이 같은 시기에 중요한 건 이 대표가 당을 잘 이끌어서 잡음 없이 가는 것이다. 어제 의총도 많은 사람 의견이 잘 모아진 듯하다. 다음 주 월요일 표결에서 압도적 다수로 부결될 것이라 확신한다. 뭐 완벽하게 힘을 실어준 거죠. 그리고 뭐 다음번 체포동의안 이런 거 얘기도 안 하고 무조건 하여튼 다음 주 월요일 부결시키자, 이런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수십 년간, 물론 이해찬 고문보다 권노갑 고문이 훨씬 더 정치는 오래 했습니다. 이해찬 고문은 1988년부터 그때 초선이었거든요. 제가 88년에 정치부 기자였고요. 그러니까 이해찬 고문은 그때부터 정치를 시작한 거에 불과하지만 권노갑 고문은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정치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를 오래 했다고 해서 반드시 뭐 해안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리죠. 그러나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선 이해찬 고문의 말대로 이 대표가 지금 당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당장 3월만 해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재판 3번 법정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3월 말쯤에는 아마 이번에 체포동의안 부결되고 나면 검찰이 대장동 배임과 그 다음에 성남FC 제3자 뇌물죄 이와 관련해서 기소를 하겠죠? 그러면 3월 말부터는 또 공판준비기일 4월이나 5월부터는 그 재판 시작해야 되죠? 그 다음에 검찰이 이것만 있는 겁니까? 백현동, 정자동, 대북송금 줄줄이 체포동의안을,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에 따라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텐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산 넘어 산이죠. 어떻게 잡음 없이 갑니까? 하루는 법정에, 하루는 여의도에, 이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올 6월 이후에는 잡음 없이 이끌어갈 수가 없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말 민주당 의원들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상황이다. 잘 이끌어갈 수가 없는데 잘 이끌어가라고, 그리고 잡음 없이 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현실 감각이 떨어지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권노갑 고문은 왜 이번에는 그냥 가고 다음번에는 선당후사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 그러냐면 어제 그저께 의원총회에서 이미 결정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아시다시피 자, 박홍근 원내대표의 브리핑에 따르면 당론은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치 탄압이고 보복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앞으로 표결에서 흔들림 없이 이런 결과가 반영될 거라고 생각한다. 당론이지요. 그 당론을 길게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포장은 자율투표. 그러니까 자율투표를 가장한 당론 결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권노갑 고문이 의총에서 이미 그렇게 다 결정해놓고 어제 오후에 간담회를 하는데 거기서 설령 권 고문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안 된다, 뒤집자, 뒤집어지나요? 현실적인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정치를 배워서 수십 년 동안 익힌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어제 상임고문 간담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귀에 안 들어오죠. 그리고 쓸데없이 어찌 보면 분란만 일으키는 것처럼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아주 현실 감각을 발휘해서 이번에 의총에서 결정했다고 하니까 그대로 하고, 근데 다음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바로 이런 건데, 상임고문 간담회에서 두 고문 간에 의견이 엇갈리죠. 그러면 누가 더 일반적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가? 제가 정치에서 늘 10대 0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완승과 완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다수의 지지를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치는 결정되는 거거든요. 51%만 가지면 당선되는 겁니다. 49%짜리가 떨어지는 거죠. 50.1%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게 과연 50.1%를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이 바로 정무적 판단이라는 거죠. 그 정무적 판단에서 저는 권노갑, 이해찬 두 사람이 지금 판단을 달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 두 견해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국민들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니, 뭐 얘기 하나만 하죠. 권노갑 고문 같은 그런 진단이 훨씬 더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마 그냥 러프하게 얘기해도 10% 이상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주당원이라는 서클이 있고, 그 민주당원 외에는 민주당 지지층이 민주당원을 포함해서 조금 더 큰 서클이 있고, 그걸 다 포함해서 중도층까지 포함하는 더 큰 서클이 있고, 그 맨 밖에 국민이 있는 겁니다. 요 민주당의 핵심 당원들, 이 사람들의 의견만 쫓아가서는 이 큰 국민의 다수를 끌어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정치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권노갑, 이해찬 고문의 어제 엇갈린 해법, 이거는 그 해법이 왜 엇갈렸겠는가 하는 분석도 중요하고, 자, 그럼 앞으로 누구의 해법을 따라갔을 때 민주당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내년 총선에서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지도부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 고문 간에도 의견이 다르고, 다른 고문들은 아마 뭐 이렇게 싹 그 고문 간의 의견이 갈리니까 동교동계와 뭐 친명계 이해찬 고문, 뭐 이해찬 멘토, 아니죠, 이재명 멘토 간의 의견이 싹 갈리니까 아마 침묵을 했는지 뭐 기사에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문희상 고문, 뭐 김원기 고문, 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갈려서 이번에는 부결, 뭐 이거는 다 일치하는데, 그럼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것, 국민 다수 쪽을 따라가지 않으면 민주당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다수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죠? 선거에서 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법은 뭐 밖에서도, 민주당 밖에서도 논란이고 안에서도 논란이고, 이렇게 되면 아마 다음번 체포동의안,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이 언제쯤 될까요? 뭐 섣불리 예상할 수는 없지만 아마 4월, 5월 정도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현동이나 뭐 정자동 그 판교 힐튼 호텔 그 의혹은 뭐 지금 수사 초기니까 그렇고, 4월, 5월쯤에는 뭐 대북송금이나 아니면 백현동과 관련한 구속영장이 또 청구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권노갑 고문은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그때 또 이해찬 고문은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주목되죠. 여하튼 정당이 국민을 따라가야지 국민이 정당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움직일 수 없는 진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